애니메이션은 한 캐릭터가 피비린내 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시작되고 주변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시체들이 널려 있다. 그때 누군가 이 강력한 캐릭터에게 왕관을 주고 그는 나는 왕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하지만 쉽게 패배한다. 왕은 그러고 나서 한 가면을 바라보며 내가 왕이었을 때가 기억난다고 말하고 의식을 잃으며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상상을 한다. 그는 새로운 삶에서 빛을 찾아라 라는 목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왕은 어린아이의 몸에 들어와 있고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과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의 이름이 아서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아빠라고 불러주길 원한다고 말한다. 아서가 혼란스러워하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점차 자신이 죽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닫는다. 아서의 생각은 나는 무력한 아이로 태어났고 이 두 사람이 진심으로 그가 그들의 진짜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아버지는 그와 놀며 어머니에게 그를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아서스는 평범한 아이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그가 원하지 않는 삶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잘 돌봐주지만 그는 어린아이로서 무력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든다. 그는 꿈을 꾸고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이상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나중에 아서스의 아버지가 마법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아서스는 아버지의 힘에 매료된다. 훈련 중 아버지는 실수로 바위에 다치고 그의 아내가 급히 그를 살펴보러 간다. 그녀는 고급 치유 마법을 사용하고 이는 아서스에게도 매혹적으로 다가온다. 그는 이 세계에는 자신이 모르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서스의 아버지는 숲에서 다시 훈련하며 많은 괴물들을 물리치며 힘을 과시한다. 곧 그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인다. 그 후 아서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와 아들을 맞이한 아서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변을 살핀다. 아버지가 그와 어머니를 포옹하려 할 때 아서는 아버지의 손에 묻은 피 때문에 주저한다. 그때 아서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힘을 얻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아버지는 모든 것이 괜찮고 일을 잘 마쳤다고 말한다. 아서 역시 자신의 상황에 실망감을 느끼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력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의 순간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예전 삶에서 성의 침입자를 순식간에 제거했던 일들을 떠올린다. 그는 이제 편안한 잠에 익숙하지 않다고 언급하는데 이전 삶에서는 항상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서는 평범한 아이처럼 기크롤링 시작하고 부모는 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격려하며 지켜본다. 나중에 아서는 거울에 다가가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날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내 상황이나 이 이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를 침대에 눕히지만 그는 졸리지 않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외친다. 드디어 나는 내 팔다리를 조절하고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도서관으로 향하며 어머니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한다. 그는 도서관에 무사히 도착해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며 지식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데카틴이라는 대륙에서 태어났음을 발견한다. 이 대륙에는 세 개의 왕국이 있다. 첫 번째는 다르브 왕국으로 지하에 사는 난쟁이 종족의 고향이다. 두 번째는 야드리브 왕국으로 깊은 숲 속에 엘프 종족이 거주한다. 세 번째 왕국은 아서가 사는 사빈이다. 그는 이 왕국이 자신의 옛 왕국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왕좌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속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아서가 또 다른 무거운 책을 집어들자 두 책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세계는 자신의 세계와 비슷하며 이 책이 그들의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기술을 설명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하고 여기서의 힘은 만화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화를 조종하는 능력은 대체로 유전적인 것 같고 만화를 소환하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화와 소환. 강화자는 만화를 사용하여 신체의 힘을 증대시키고 놀라운 힘과 방어력,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다.
소환자는 만화를 소환하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 아서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마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외가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화를 조종하는 열쇠가 만화 자체의 본질이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춘기 초반부터 청소년 후반까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만화를 하나의 지점, 즉 만화의 본질로 모으기 시작했다. 만화의 본질을 제어하는 능숙함은 사람을 마법사로 만들 수 있으며, 나는 이전 생에서 이와 유사한 힘을 제어한 경험이 있다. 나는 사람의 내면의 힘과 인식을 표현하는 카이를 제어하고 그것을 방출할 수 있었다. 그는 이전 생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생과 이 세계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집중하여 만화의 본질을 제어하려고 했고,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방해하며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지만 그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아서가 대답했다. 얼마나 굴욕적인가? 그의 어머니는 그를 기저귀를 갈러 데려갔고, 아서는 이 몸이 여전히 감옥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힘을 얻고 자신을 더 잘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 후, 아서의 어머니는 일기장에 아들을 칭찬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똑똑한 아이라고 말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는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창밖을 보았고 아서가 아버지와 함께 앉아 막대기를 칼처럼 휘두르며 연습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네가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라며 어머니를 불러 아서가 무엇을 하는지 보게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서 내 소중한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라고 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냥 칼 쓰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라며 꾸짖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서가 생각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 이 세상 전체가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는 것 같아. 나중에 그들은 도시로 갔고 아서는 기쁨에 소리쳤다. 도시 방문이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무기를 사용하면 이 세계의 기술과 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몇 가지 돌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얻었고 마법을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다. 그의 이 도시 방문은 정말로 유익했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아서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아서는 이 가족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챙겨주었다고 생각하며 비록 이 삶이 그를 답답하게 했지만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느꼈다. 그는 그러면서 가족이 항상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생의 몇 장면을 기억했는데 그때는 매우 비참해서 부모가 그를 아기 때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고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아서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말했다. 내 뒤에서 몰래 책을 읽고 아닌 척 잠자는 것 같은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걸 아느냐.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은 것 같고 언젠가는 외부 세계를 보러 도망치기로 결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서는 아버지가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배우기 위한 살아있는 본보기가 있어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돌을 움직이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볼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아버지는 아서를 놀라게 한 매우 강력한 주문을 사용했고 아서는 아버지가 지원형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아서를 재우려고 했지만 아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이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의 욕구에 굴복하고 그가 책을 읽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서는 이 2년 동안 많은 것을 발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만화를 한 점으로 집중해 만티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깨닫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의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다.
아서의 아버지는 밖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아서가 매우 걱정되었다. 그는 아들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집으로 달려갔고 보고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내 아들은 아직 3살도 안 됐는데 만화의 본질을 다룰 줄 안다니. 아서는 자신이 이룬 것에 매우 기뻐했지만 갑자기 나무들보 몇 개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해주었다. 아서는 말했다. 저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 제가 안전하도록 모든 것을 해줘요. 아서의 어머니는 일어난 일에 깊이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그 순간 아서는 예전 삶에서 부모들이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돌보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항상 혼자였다. 아서의 눈물이 부모님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다. 과거 생에서는 이런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를 껴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울기 시작하며 누군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극적인 사건들 후에 위험한 괴물이 나타났고 심각하고 흥미진진한 일들이 곧 벌어질 것 같았다. 우리는 아서가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본다. 경비병들은 그 남자를 붙잡았고 그는 처형될 예정이었지만 의회는 자비를 베풀어 그와 그의 범죄를 함께한 가족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고향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 남자는 범죄는 자신 혼자의 일이라며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의회에 간청했다. 그가 바로 왕을 해치려 했던 자였다. 그는 가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만 추방하고 가족은 남겨두길 원했지만 의회는 왕이 왕국을 비추는 빛이기에 그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의 변명을 듣지 않고 판결은 최종적이며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왕에게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충격적인 순간 왕은 남자의 아내와 아들을 눈앞에서 처형했고 그는 충격과 말문이 막혔다. 마침내 그는 감사합니다, 왕님.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라고 말했다. 이제 현재로 넘어가면 아서와 그의 아버지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서의 아버지는 그가 사용하던 장갑을 던졌지만 아서는 목검 대신 나무검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그것에 동의하며 훈련 중에 나무 막대를 사용하기로 했다. 아서는 아버지를 칠 수 없었는데 이는 아버지가 마법으로 막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아서도 자신의 나무검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고 아버지는 충격에 빠졌다. 아서는 아버지의 나무 막대를 부러뜨렸다. 그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아서를 위해 진짜 선생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지만 어머니는 거부했다. 아서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강한 스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당신과 내가 그에게 마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겨우 4살에 이 마법으로 강화된 지팡이를 부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서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디어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이 먼 도시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이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곁에 두지 않으려는 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곁에 있고 싶지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녀는 계속 반대했고 그들은 아서가 훈련할 도시로 모두 가자고 제안할 때까지 오랫동안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아들의 능력에 매우 행복해하며 그를 훌륭한 천재라고 불렀고 아서는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한 팀이 도착했고 아버지는 아서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부탁했다. 아서가 그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아담이 말하길 너를 어릴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 거야. 하지만 아서는 마음속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속한 트윈 호드 팀이야 라고 생각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아서를 환영하며 자신들을 소개해야 됐다. 마침내 헬렌이라는 팀원이 아서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고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아서는 이 교통수단에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전 삶의 어떤 차량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들은 휴식을 위해 멈췄고 아서는 그들이 아크세로스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서에게는 흥미로울 것 같았지만 곧 문제 하나가 생겼다. 포식하는 늑대들이 나타난 것이다. 팀원들은 일어나서 쉽게 늑대들을 물리쳤다. 아서가 본 것에 그는 놀랐다. 각 팀원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일부 늑대를 제거했다. 아서는 이 그룹이 잘 움직이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고 곧 자신도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늑대를 잡아 요리했다. 아서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많은 편안함이 없는 위험한 여정이니 음식에 반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서의 아버지 손이 다친 것 같았고 아서가 그것에 대해 말하자 아버지는 몰랐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치료하려 했지만 팀원들은 그녀에게 눈에 띄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요청했다. 아서는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마법과 희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정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 치료가 끝난 후 아담은 아서의 아버지에게 잠들기 전에 훈련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래서 아서와 함께 훈련하기 위해 그를 빌리기로 했다. 모두가 일어나 지켜보았고 아르사르는 이 훈련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혼잣말했다. 아서 자신에게 자신이 겨우 4살임을 상기시켰다. 그때 훈련이 시작되었고 아담은 자신의 무기를 강화했다. 아서는 그가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아르사르도 자신의 무기와 발을 강화했다. 아담은 이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아서는 눈부신 속도로 달렸고 모두가 그 광경과 아서의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넘어질 뻔했을 때 아담이 기회를 잡아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했고 아담은 전력을 다해 아서를 밀어냈지만 팀원 중 한 명이 그를 구했다. 나머지 팀원들은 아담이 자제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 아담이 말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이 작은 괴물과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 후 한 여성 팀원이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아서에게 다가와 그의 곁에 섰어요. 아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표정을 나는 알아.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이야. 그 후 그들은 계속해서 여행을 이어갔어요. 가끔 멈춰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거나 훈련도 했어요. 가끔 아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이전 삶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다리를 자스민과 함께 강화하며 자신을 단련했고 그녀에게도 가르쳤어요. 자스민은 그를 잘 돌봐주며 지켜봤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가 그의 생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건넸어요. 그 선물은 단검이었고 아서가 농담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자스민이 그런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했고 아서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은 계속 가던 중 아실이 어머니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차가 멈췄어요. 그들은 산적들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항하려 했지만 산적들은 사방에서 포위했고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어요. 산적 두목이 말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마세요. 그래야 그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세계는 같은 문제를 겪는 것 같다고. 갑자기 도적들이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아서의 어머니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고 그룹의 멤버들은 모든 힘을 다해 돌진하여 도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아서가 보기에 그의 그룹은 기술과 힘에서 우세했지만 도적들은 숫자에서 우세했다. 그룹은 지쳐가고 있었고 그때 도적들이 아서의 아버지를 공격하여 그를 쓰러뜨리고 부상을 입혔다. 아서와 그의 어머니가 도와주기 위해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거부했지만
누군가 그녀의 능력을 발견하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아서의 아버지는 그에게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부탁했지만 아서는 자신이 싸울 만큼 강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힘을 쓸 거라면 어머니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곧 다른 아이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아서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상황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동의하고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적의 우두머리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아서의 아버지가 우두머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남은 산적들이 아서의 탈출을 막으려 했지만 다른 일행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었다. 아서가 달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전생에 겪은 모든 일을 지나 이렇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다니 아마도 이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일 거야. 그는 탈출했다고 믿었고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마법사가 있었다. 마법사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아서는 어머니가 맞지 않도록 밀쳐냈지만 자신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산 정상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혼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밧줄에 묶인 단검을 사용해 마법사를 공격하고 함께 끌어내렸다. 일행들이 아서를 구하려 헤뛰지만 제때 닿지 못했다. 아서는 이번 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누군가 가족을 지키는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흘린 그 사람의 눈물을 이해했고 타인을 구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는 큰 형이 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그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아서가 아래 숲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갑자기 이전 에피소드에서 본 거대한 생물이 그에게 다가왔고 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그는 괴물을 공격하려고 점프했지만 괴물은 그를 튕겨냈다. 괴물은 아서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의 동맹이라고 하자 아서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아서가 물었다. 동맹이란 무슨 뜻이야? 괴물은 그를 떠나 음식을 가져오러 갔지만 아서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고 괴물은 그에게 쉬어야 한다고 말하며 살아남은 것이 매우 운이 좋다고 했다. 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지만 괴물은 그가 먹기 전까지는 어떤 답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아서는 먹기 시작했고 그의 식욕은 좋았다. 그 후 그는 가족이 괜찮은지 물었고 괴물은 그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괴물은 그가 부모님이 도적들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포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아서에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의 부모님의 안녕에 대해 안심하게 되었으며 그는 자신을 실비아라고 소개한 괴물에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한 아이와 여성이 앉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아이의 대답은 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그러자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성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답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아이의 대답은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서에게 돌아갔고 그는 상처가 나아질 때까지 며칠 동안 실비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실비아가 말하길 그들의 위치가 샤이어 숲 가장자리에 있어 산적들과 위험한 동물들로 가득한 곳이라 곧 돌아가긴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실비아는 이동수단이 있었고 포털을 열어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서가 훈련하는 동안 실비아는 기쁘게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아서는 실비아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녀의 외모는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아서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나중에 아서는 앉아서 마나 코어를 활성화했고 이에 실비아는 내 나이에 코어가 있다니 잘 됐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니?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손에 힘을 모았고 아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후 실비아는 그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네, 마나코어를 활성화하면서 마법을 쓰고 계신 거죠 라고 대답했다. 아서가 놀라며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몰랐고 마치 비행기가 날면서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실비아는 인간의 의미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생각 때문에 만화를 결합해 동시에 마법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이것이 흔한 일입니다. 만화 몬스터들처럼 쉽게 할 수 있죠. 그때 실비아가 아서에게 이걸 배우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배우면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하며 강해지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서가 가족과 함께 패배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더니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적을 없앨 거야. 그러자 실비아가 그를 때려 멀리 날려버렸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야? 적을 없애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는 자신이 이전 생애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생각했다. 실비아가 물었다.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는 게 즐거우세요? 그녀는 손을 더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내가 세게 때렸을지도 몰라요. 아프세요? 그는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다. 이 손은 너를 찢어버릴 수도 있고 부드럽게 다룰 수도 있어요. 뭐 원하세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대답했다. 물론 부드럽게 대해주길 원해요. 그녀는 말했다. 나도 동의해요. 증오와 분노는 폭력을 통해 표출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 폭력은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증오는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한 생명을 증오와 폭력 같은 것에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서는 자신의 과거의 몇 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실비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잠시 생각했지만 물론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실비아는 다시 질문을 반복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서, 당신이 더 강해지면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다음 장면은 숲으로 전환되며 또 다른 괴물이 말합니다. 당신이 가까워진 것 같군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숨을 수 없을 거예요. 실비아. 그런 다음 그것은 드래곤을 물리친 후 날아갔습니다. 아서는 자신이 국회의원에게 가던 과거의 몇 가지 사건을 회상하며 그가 그를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아서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름뿐인 왕이지만 모든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왕의 역할은 오직 전쟁을 치르는 것뿐이었다. 마치 그가 사륙과 파괴를 위한 존재인 것 같았다. 의회 의원은 왕을 칭찬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수많은 승리로 우리 백성에게 부와 영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왕이시여? 왕은 나는 끝났다라며 그를 떠났다. 우리는 왕의 거미 땅에 꽂혀 있고 그의 반응에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본다. 다음으로 아서가 만화를 모으고 사용하는 것을 동시에 시도하는 모습을 본다. 그때 실비아가 그에게 말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마법 능력이 확장되고 힘이 크게 증가할 거야. 아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과거 전투들을 떠올리던 중 거대한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 했다. 아서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계속 이기는 것뿐이다. 괴물이 그를 공격했을 때 아서가 일어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괴물을 물리쳤다. 그 후후 아르솔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 갑자기 실비아가 그를 멀리 던져 바위 아래에 숨기고 소리내지 말라고 했다. 아르솔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했고 실비아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괴물을 발견했다. 그는 그 괴물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실비아는 괴물이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물었고 괴물은 피의 냄새로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비아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러자 괴물이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실비아는 땅에 쓰러졌다. 아서가 그녀를 걱정했고 괴물은 그녀에게 항복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계속 공격할 것이며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비아는 이것이 그에게도 해당된다고 대답하며 모든 힘을 발휘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공격은 매우 강했지만 괴물을 물리칠 만큼은 아니었다. 괴물은 반격을 했고
실비아를 여러 번 가격했다.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아서를 다치게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괴물이 다시 공격하자 시간이 멈췄고 오직 아서와 실비아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실비아는 아서를 부르며 그가 자신에게 오자 지금 내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너는 드래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말하며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곳으로 가는 포털을 열고 아서에게 사과하며 그곳이 그를 보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라고 말했다. 걱정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네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가르쳤어. 그러자 그녀가 다시 물었어. 아서, 너는 내 힘을 무엇에 쓸 거니?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말했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쓸 거야. 그녀는 피를 흘리며 말했어. 그게 약속이야. 아서, 이제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그녀는 깃털과 알을 건네며 잘 돌보라고 했어. 그러고는 다가와서 말했어. 이것도 선물이야. 그때 아서의 손에 몇 개의 문신이 나타났어. 그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다. 그가 그게 그렇게 빨리냐고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오래 함께 삶을 즐기고 싶었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널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네가 가르쳐준 모든 것 후에도 실비아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이고 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서는 실비아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리며 그의 감정과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네가 용이든 괴물이든 상관없어. 너는 가족이야. 내 어머니처럼. 그리고 항상 너를 고마워할 거야. 그녀는 말했어요. 이미 어머니가 있잖아. 그는 대답했어요. 그럼 넌 내 할머니야. 실비아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다시 그렇게 불러줘.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포털을 가리켰다. 아서가 선물들을 잡고 포털에 들어갔지만 돌아가고 싶어 했고 실비아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미 늦었다. 그때 우리는 실비아가 시간을 멈춘 힘을 멈추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는 직접 공격을 받아 땅에 쓰러졌다. 괴물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평화롭게 쉬고 싶다는 거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힘으로는 괴물을 죽이기에는 블로우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비아는 깨어나서 말했다. 나도 그걸 알았어. 그녀는 괴물의 얼굴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 공격의 힘으로 주변의 숲 전체가 폭발했다. 그 후 우리는 다시 그 여성과 아이를 보게 된다. 여자가 묻습니다. 이게 충분한가요? 아이의 대답,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머지는 너에게 달려 있어. 아이의 대답,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우리는 아서에게로 돌아갔고 그는 포털에서 실비아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거 기억해? 그가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실비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을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플 거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야 해? 그가 말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네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네가 가장 강한 왕이었으니까. 아서 왕은 실비아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증오와 분노가 너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빛이 너의 새로운 삶을 채우게 하라. 왕이여? 아서 왕은 충격을 받고 물었다. 실비야? 너도 내 전생에서 온 거니? 그때 아서 왕은 숲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가 일어섰을 때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서 왕은 숲속으로 걸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근처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무에 올라가 울음소리에 출처를 찾다가 소녀를 납치하는 범죄자들을 발견했다. 범죄자 중 한 명은 이 소녀가 마을 출신이며 그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아서는 그들이 그녀를 노예로 팔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의 강도들에게 공격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현재로 돌아오자 그는 범죄자들이 소녀를 차량에 던지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범죄자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으며 아서는 그들을 몰래 추적했다.
그는 힘을 모아 준비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개들을 바라보며 왜 그들이 범죄자들에게 복종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들이 마법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서는 개들을 향해 작은 돌을 던져 이점을 취하기로 결심했고, 그로 인해 개들은 그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범죄자 중 한 명이 개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다가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숲속의 짐승들의 주목을 받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오자 아서가 뒤에서 접근해 그의 무기를 빼앗으며 공격했습니다. 그 후후 다른 범죄자가 친구를 확인하러 갔지만 아서가 뒤에서 그를 공격해 죽였습니다. 세 번째 범죄자와 마주했을 때 아서가 공격해 그를 심하게 다치게 했고, 그는 땅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서가 네 번째이자 마지막 범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아서에게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줄 황금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아서를 공격하며 그를 팔 수 있도록 죽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서가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빗나갔습니다. 네 번째 범죄자는 그를 조롱하며 전혀 나쁘지 않다고 했지만 아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 번째 범죄자에게 칼을 던져 맞추었고 그 후 곧 죽었습니다. 아서가 다친 범죄자에게로 이동해 소녀의 포로에서 그녀를 풀어주어 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녀는 아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말했고 안전하다고 확신시켰다. 차량을 떠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소녀는 아서가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는 가벼운 상처라고 답했다. 아서는 그녀가 그런 상처를 처음 봐서 겁먹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또래의 소녀를 처음 만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범인의 시신들을 덮고 아이들은 그런 광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녀는 자신도 어린아이라고 지적했고 그는 동의했다. 나중에 소녀는 아서에게 자신을 납치한 범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들이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다고 말했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했다. 아서가 범인의 소지품을 정리하며 떠나겠다고 하자 소녀는 그의 팔을 잡으며 겁이 났다고 말했다. 아서가 그녀에게 이제 완전히 안전하며 아무도 그녀를 쫓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다고 고집했고 그가 이런 곳에 그녀 같은 소녀를 두고 떠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서가 그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녀는 모른다면서도 그쪽 방향에서 왔다고 했다. 그가 어떻게 길을 잃었냐고 묻자 그녀는 곤충을 쫓다가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 소녀는 아서에게 개들이 죽기 전에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서가 그렇게 하면 개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상관없다며 범죄자들이 개들을 많이 착취하고 있고 숲의 주민들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개들의 목에서 마법 목걸이를 빼내자 개들이 달아났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다가 잠시 쉬었다. 아서가 그 소녀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테시아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아서라고 대답했다. 그 후 아서는 테시아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배고프지 않더라도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긴 거리를 걸어야 하니까 그는 유령의 음식을 주며 나중에 싸우기 위해 먹으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테시아는 아서의 이상한 냄새에 대해 언급했고 그는 그것이 그냥 소금에 절인 말린 고기라고 말하며 허브가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상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수단이라고 믿어왔고 가족을 기억했다. 그때 테시아는 아서에게 단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그가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가족과 헤어졌다고 말했다. 테시아는 그도 길을 잃었다고 말했다. 아서가 마을의 상황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엘레무아르 도시에서는 재미있다고 말하며 부모님이 매우 바쁘셔서 할아버지와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서는 주변을 더 잘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다. 그때 빛나는 곤충 하나가 테시아 주위에 모여들었다. 아서가 그것들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것들이 멋지다며 엘렌와르에는 그런 곤충이 많아 길을 안내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를 원하냐고 물었지만 아서는 사양했다. 테시아는 그것을 그의 귀에 꽂으며 귀걸이 같다고 말했다. 아서는 아이들이 단순한 것에서 재미를 찾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계속 걸었고 테시아는 자신의 만화를 깨우면
선생님 집에서 훈련할 거라며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서는 그녀에게 선생님을 정했는지, 체계적인 교육은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체계적인 교육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혼잣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걷던 중 개가 나타났다. 아서가 그것을 쳐다보자. 개도 그를 바라봤지만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멈춰서 텐트를 치었다. 아서가 테시아에게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에 대해 물었다. 그는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테시아는 자고 싶지 않냐고 물었다. 아서가 그녀가 아직 깨어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께서 낯선 남자 곁에서 절대 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비밀은 지키겠다고 했다. 아서가 자신은 피곤하지 않고 자고 싶지 않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쉬라고 했어요. 테시아는 텐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만약 그가 밖에 있으면 몬스터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고 아서에게 유령을 무서워하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단지 안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 답했고 그에게 텐트 안에서 지켜보라고 했어요. 아서가 이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텐트를 떠나지 말고 자연의 부름을 함께 하자고 부탁했어요. 아서가 동의했지만 지금 자라고 했어요. 그 후 테시아는 그가 인간 왕국 출신인지 물었고 그곳 남자들은 일처리가 왜곡되어 있고 여러 병의 아내를 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서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그녀는 마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변태가 일반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답하고 잠이 들었다. 아서가 일부 귀족들은 여러 아내를 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든 채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잠든 후 그는 혼자서 그게 사람이 여동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해했다. 그 후 날이 밝았고 그들은 올바른 길을 찾으며 여정을 계속했다. 하지만 걷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서가 몸 안의 만화로 인해 심한 통증을 느꼈다. 리시아가 아서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리시아는 그의 고통을 덜어줄 약초를 찾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갈 때 아서가 경고했다. 위험해. 여기로 돌아와. 하지만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고 통증 발작 사이의 시간은 짧아졌다. 아서는 리시아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숲에서 개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입에 음식을 물고 있었다. 리시아가 반대편에서 다가왔고 아서는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하지만 개는 그들에게 음식을 두고 떠났다. 아서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리시아는 대답했다. 우리의 친절에 보답하는 거야. 아서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녀는 우리가 잘 대해줘서 그렇다고 말했다. 곧 밤이 찾아왔고 그들은 개가 남겨둔 음식을 준비했다. 리시아는 아서에게 약초는 찾지 못했지만 버섯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버섯이 매우 영양가가 높고 엘렌와르의 여성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전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함께 텐트로 이동했고 리시아는 잠잘 시간이 되면 항상 이야기를 읽는다고 말했다. 인간 왕국과 드워프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지지만 두 세계 모두 악한 자들이 있어서 엘레마르 사람들은 그 땅의 주민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녀가 아서에게 물었다. 듣고 있니? 하지만 아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리시아는 그를 덮어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가 더 성숙한 것 같아. 그 후 그들은 함께 계속 걸었고 리시아는 아서에게 사과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거의 다 왔잖아. 그렇지. 라이시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거의 도착했으니 친구처럼 지구라고 불러도 문제없겠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는 대답했어요.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 그런 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라이시아 부인. 그녀가 말했어요. 이게 뭐죠? 노인의 농담 같네요. 그가 말했어요. 저 없이 일을 보러 가기 싫어. 우는 아이가 하는 말이 웃기네요. 그녀는 조용히 하라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아서가 말했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녀가 앞서 걸어간 후 레시아가 아서에게 말했어요. 뭔가 본 것 같아요. 아서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나도 네가 본 걸 알아. 아마 조류와 잎사귀 그리고 많은 나무였겠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아서가 물었다. 이게 뭐지? 리시아가 빛나는 나무에 다가가서 아서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들이 즉시 순간이동 게이트로 이동하자
경호원 무리들이 나타나 아서만 잡았고 리시아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이 행동에 아서는 놀랐다. 아서는 리시아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와 함께 오기 전까지 덫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친구가 되자고 했을 때 숲에서 자신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수장 경호원이 아서를 죽이라고 명령하자 바뀌었다. 리시아는 그 앞에 서서 그를 보호했고 그에게 인간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며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석 경비원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경비원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그때 푸른 빛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요청하며 아서의 석방을 요구했다. 수석 경비원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 후 리시아는 아서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서가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더는 공주가 야만인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리더는 아서에게 자신이 엘렌마르 왕국의 통치자이며 이름은 피리온이라고 말하며 왕국의 공주인 그의 손녀 리시아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는 아서를 크게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당신이 공주인가요? 피리온은 리시아에게 아서에게 자신이 공주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서가 리시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리시아의 부모가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부르었다. 리시아는 급히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고 아버지는 그들 사이에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퓨리오는 리시아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경비원들이 그를 붙잡지 못하게 막았으며 그가 야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리시아를 구해 그들을 다시 데려온 것이라며 즉각적인 처형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리시아는 아서가 자신을 구해주었고 그런 나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리시아의 아버지는 반박하려 했지만 리시아는 자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아서에게 잘 대해주고 그의 환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리시아는 아서에게 다가가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서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는 주저했다. 리시아는 부모님께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아버지는 없다고 말했고 리시아는 행복한 기분이 되었다. 퓨리오는 아서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이 소년에게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리시아가 아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가자.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걸었고 이는 수천 명의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아서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수천 년 동안 엘프와 인간 사이의 적대감의 이유를 믿게 됐다. 그는 또한 자신이 잡혔을 때 리시아가 자신을 향해 보던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눈빛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 후 그도 고통을 느꼈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이 고통의 원인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방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후 그들은 그녀의 궁전에 들어갔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자신이 아서의 환대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녀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알려줬어요. 그녀는 아서에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먼저 간식이 필요할지, 든든한 식사를 원할지, 아니면 긴 목욕을 선호할지 질문했다. 아마 먼저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버지가 도착했지만 아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접수실에 모였고 리시아의 아버지는 아서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다. 아서가 리시아 공주도 함께 있어도 되는지 물었다. 리시아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서에게 왜 혼자 서 있는지 물으며 앉으라고 재촉했다. 그는 앉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같은 테이블에 앉히게 했다. 리시아는 이야기를 하려면 간식과 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때 음식과 차가 상에 올려졌고 리시아의 아버지는 자신이 엘렌와르 왕국의 현왕 듀인이라고 소개하며 옆에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 무리엘이라고 말했다. 피리오는 자신이 그 왕국의 전 왕임을 알렸다. 그는 자신을 사빈 왕국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신분상 왕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엘프의 통치자를 만나게 되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했다. 듀이는 아서에게 신분이 낮은 사람치고는 교육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 아서가 대답하기를 자신을 과장해서 소개한 것이고 만약 그들이 자신을 아이 취급한다면 대화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듀이는 아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말했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리시아와의 만남에 대해 언급할 때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다.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듀이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노예 상인들이 인간이며 그녀의 실종 이유라고 말했다. 아서가 듀인에게 노예 상인들은 인종이 아니라 직업에 의해 묶여 있다고 대답했다. 피리오는 그가 어린 시절 노예 상인들이 리시아를 납치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빌었거나 협상했느냐고. 아서가 그에게 둘 다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아이였지만 마법사였다. 듀이는 그가 자신과 같은 아이가 마법을 사용해 노예 상인들을 물리치고 리시아를 구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며 아서가 그녀를 노예 상인들로부터 구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수석 경비원이 끼어들어 이 모든 헛소리 속에서 그와 같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아서가 리시아가 길을 잃었을 때 그녀를 속였다고 믿었으며 모두 그들의 왕국에 몰래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리오는 수장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검을 대리라고 했다. 리시아는 아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악한 사람들에게 납치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팔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던 과거의 일을 기억했다. 듀이는 아서에게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아서는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폐하라고 말했고 부탁을 했다. 그는 그에게 도로에서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의 땅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사빈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듀이는 묻었다. 당신은 저희가 당신의 딸 리시아를 구한 후 당신의 가족과 나라로 돌아가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목격한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본 후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원합니까? 인간? 아서는 이것이 바로 엘프들이 인간이 야생적이고 비열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부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반응에 듀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피리오는 듀인이 자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듀인은 그래도 엘프와 인간 사이의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리시아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화를 냈고 7년에 한 번만 열리는 3종족 의회에 즉시 사빈으로 정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 의회는 그들이 있는 동안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며 5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아서는 혼자서 매우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듀이는 인간이 그들 사이를 너무 오래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지만 몇 명의 병사를 동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서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듀인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가슴에 두 번째로 통증을 느꼈다. 듀인은 출발할 때까지 쉬라고 말하며 내일 아침 경비병들을 동행시키겠다고 했다. 그 후 아서는 목욕을 하러 갔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으며 실비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아서는 밤에 자신의 방 발코니로 나가 바람이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러한 에피소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 사이에 있는 리시아를 보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레이놀즈는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그들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탈출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이 많이 그립다고 언급하며 재회했을 때 리시아의 부모님이 그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에게도 미소를 지어줄지 궁금해했다. 그는 누군가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 후 리시아가 아서에게 다가왔고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을 놀리지 말라고 대답하며 모두가 그를 어리석게 대하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아서가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은 단지 그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응석바디 공주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그녀를 귀여워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리시아는 그가 계속 자신을 조롱했다고 말했고 그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아서가 그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정말 그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는 그녀에게 도적들이 그들을 공격했다고 알렸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정말로 그들이 자신을 그리워할까 궁금했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가족을 지킬 수 없다고. 리시아는 아서의 머리를 잡고 말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분명히 그를 그리워하고 계시며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고, 그가 떠나기 전부터 그녀도 그의 떠남이 슬펐다고. 그 후 공중에 떠다니는 빛나는 꽃들이 나타났어요. 아서는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부르는 상상을 했어요. 리시아는 이 꽃들이 반딧불이 콩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들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서 자신에게 어둠이 압도하는 것 같았고, 과거의 삶과 싸우면서 자신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의심했다. 그는 리시아에게 이 꽃들도 좋아한다고 말했고, 갑자기 꽃 하나가 아서에게 던져졌다. 그는 그것을 잡았고, 던진 사람을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피리온이었고, 아서는 놀라며 왜 그랬는지 물었다. 그는 손녀를 죽이려고 한 것인가? 피리온이 대답했다. 이게 내 손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서는 팔을 벌리고 이건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피리온은 그녀의 즉각적인 방어와 너의 반응이 그가 정말 노예 상인들과 싸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서가 피리온에게 이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리샤가 앞으로 나서서 피리온에게 말했다. 아서에게 상처를 주지 마. 그는 좋은 인간 중 하나야. 그리고 나는 네가 인간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도 알아. 피리온이 리샤에게 답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아서를 해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아서가 피리온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여기 왔나? 피리온이 대답했다. 오랜만에 당신 같은 실력자를 봤네. 그는 손에서 칼을 뽑아 아서에게 던졌다. 그 후 리시아가 그들로부터 떨어졌고, 아서는 나무검으로 피리온을 공격해 몇 차례 타격을 가했다. 하지만 피리온은 모두 피했다. 피리온이 말했다. 나쁘지 않군. 그러자 피리온도 아서를 공격했다. 아서는 빠르게 공격했지만 피리온은 모든 타격을 피하고 아서에게 빠른 일격을 가했다. 피리온이 나무검을 부러뜨렸고, 그 조각 하나가 리시아 쪽으로 날아가 거의 다치게 할 뻔했다. 하지만 아서가 남은 검조각을 부러진 조각 쪽으로 던져 리시아를 구했다. 그 후 아서는 마법을 사용해 피리온을 공격했지만 피리온도 그 공격을 막아내고 아서를 밀어냈다. 하지만 아서는 낙담하지 않고 다시 피리온을 공격해 그의 머리를 쳤다. 피리온은 아서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이길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말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자고. 하지만 알리시아가 할아버지 피리온을 막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제해야 해요. 피리온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자제하면 그가 괴롭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서가 피리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 가치를 과장해 주시니 기쁩니다. 피리온 씨. 피리온은 대답했다. 네가 좋다면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이 말에 아서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피리온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서가 그에게 물었어요. 정말이야? 피리온이 대답했어요. 농담으로 이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서가 말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몰라요. 그건 과장된 말이에요. 피리온이 말했어요. 내 부모님께 네 안부를 전할 방법이 있다고 가정해봐. 아서가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러자 그는 강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피리온이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너는 야수의 의지를 물려받았구나. 피리온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서스는 악몽을 꾸고 있었고 강한 고통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괴물이 나타났고 그것이 그의 고통의 원인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고통을 유발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리시아는 아서스를 깨우며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서스는 5분만 더 자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리시아를 악몽의 괴물에 비유했고, 이는 그녀를 크게 화나게 했다. 리시아는 아서스에게 왜 자신을 악몽의 괴물이라고 부르는지 물었고, 일어나라고 하며 그의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 아서스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머리가 엉망이라고 들었다. 그는 방금 전에 그녀가 메두사처럼 보였다고 답했고, 이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리시아는 아서스에게 정말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인지 물었다. 그는 확신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리시아는 아서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는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오직 리시아라고만 부르라고 말했다. 또한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이어서 베이론과 리시아의 아버지께로 갔고, 인간이 그들 사이에 사는 것은 관습이 아니라고 말하며 왜 계속 고집하는지 물었다. 베이론은 그가 그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답했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리시아는 다시 베이론에게 다가가서 아서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베이론은 그가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괜찮다고 했다. 그들은 이어서 아서와 리시아에게 함께 타라고 요청했고, 그들은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아서가 베이론에게 언제 그들의 신비한 친구 집에 도착할지 물었다. 베이론은 곧 도착할 것이며 편히 쉬라고 말했다. 아서가 상황에 따라 다시 행동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베이론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리시아는 아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베이론은 그녀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일찍 깼다고 말했다. 그는 아서에게 리시아가 왕위 계승자라는 신분 때문에 외롭게 살아왔고, 겉으로만 친구인 사람들이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감히 누구에게도 다가가거나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아서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랜만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에 대해 아서에게 감사했다. 아서도 베이론이 자신 같은 아이에게도 감사할 줄 안다는 생각에 이 남자를 믿을 수 있겠다고 여겼다. 마차가 멈추자 리시아가 깨어나 도착했냐고 물었다.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베이론이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노파가 문을 열고 베이론에게 소리치지 않아도 들린다고 말했다. 베이론은 노파를 레니아라고 소개했으며 그녀는 아서가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한 마법사였다. 아서가 레니아에게 인사하자 그녀는 밖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즉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아서는 레니아에게 베이론이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니아는 베이론에게 소년을 부드럽게 대하라고 말하며 아서에게 그녀를 점쟁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특별한 소년이며 그에 대해 뭔가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명확히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와 미래의 일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예언을 듣기 위해 왔는지 물었다. 아서가 동의하자 그녀는 그에게 깊이 있는 그릇을 바라보며 부모를 상상하고 최대한 집중하라고 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고 그가 부모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때 아서는 식탁에 앉아있는 부모를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야은알을 대접했으며 그는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서의 요리와 함께 그녀는 아서의 생일이라고 말하며 아서를 잃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억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귀환 후 아서의 아버지는 그를 위로하고 그의 노력을 칭찬했다. 그때 아서는 레니아의 마법을 통해 부모님과 소통하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자신이 괜찮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먼저 자신 안에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 그 일이 그가 다시 죽게 될지라도 말이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그 후 아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다시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론에게 그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이후 리시아의 궁전으로 이동했고 리시아는 아버지에게 아서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으며 만약 그를 쫓아내면 사람들이 엘프들이 배은망덕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인 드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아서가 문제를 일으키면 쫓아내겠다고 했다. 바로는 드완에게 그의 딸이 옳다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아서의 훈련을 감독하겠다고 했다. 그는 드완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들은 이후 아서의 집으로 이동했고 드완은 아서에게 사과하며 왕위 때문에 고집이 세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서를 딸의 친구이자 바론의 첫 인간 제자로 부르며 정식으로 환영했다. 뮤리엘도 아서에게 사과하며 이곳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아서는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엘노르 왕이 그의 딸을 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했고 바론에게도 반대할 수 없었다.
드와는 아서의 손을 흔들었고 리시아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정말로 아서에게 사과하고 싶은지 물었고 정원을 보여주고 싶다며 밖에서 놀자고 제안했다. 이는 그녀의 부모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시장으로 이동했고 리시아는 아서에게 그곳에 맛있는 과일로 유명한 큰 과일 시장이 있다고 말하며 과일을 사려면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시장으로 서둘러 갔고 리시아는 아서에게 그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가리켰다. 그러나 한 젊은 엘프가 아서에게 부딪히며 그를 역겹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론이 그를 선택했더라도 인간은 그들 사이에 있을 자리가 없으며 인간의 세균이 엘프에게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동의하며 아서가 그곳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 아서는 화가 났지만 리시아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가자고 말했다. 오만한 젊은 엘프 파리트 아프사르가 리시아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인간 대신 그녀와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리시아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아서가 파리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파리트는 화가 나서 자신의 이름은 시어가 아니라 아프사르라고 정정했다. 아서가 무지함에 대해 빈정거리며 사과하고 앞으로는 적절한 존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파리트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아서에게 빈정거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 후 아서에게 아프사르 가문 이름으로 결투를 신청했다. 리아시아는 파리트에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생각하는지 물었고 바론의 제자를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리트는 물러서지 않았고 아서도 반응하지 않았다. 파리트는 아서가 도전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리시아에게 심판을 부탁했다. 리시아는 아서에게 확실한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그들은 도전에 대비했고 파리트가 먼저 공격했지만 아서는 펀치로 반격하여 파리트를 쓰러뜨렸다. 아서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했고 리시아는 파리트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리시아는 아서의 손을 잡았고 둘은 도망쳤다. 아서는 공주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후에 사탕을 사고 가게로 이동했는데 가게 주인은 리시아를 보고 동의하기 전까지 아서에게 팔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 후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었다. 나중에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왔고 리시아는 아서에게 오늘 훈련을 시작하느냐고 물었다. 아서는 동의하며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시아는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아서는 없다고 대답했다. 아서는 베이론의 말이 그의 훈련은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끓는 용암 속으로 뛰어들어 야수를 길들이는 것과 비교했다. 아서는 가족의 지원 없이 이 낯선 땅에 머물기로 선택했고 3. 이 매일 그에게 인내를 요구할 것임을 생각했다. 그는 다시 자신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동의하며 베이론에게 자신의 핵심 만화에서 오는 고통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서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리시아에게 훈련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가족과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이 훈련 단계에 오기 힘들었지만 자신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했어요. 리시아는 그가 맞다고 답하며 자신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아서가 베이론과 함께 훈련장으로 이동했고 베이론이 훈련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아서는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는 앞에 있는 문에 집중했어요. 3년 후 리시아가 아서를 깨우러 갔어요. 하지만 그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를 깨웠고 그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아서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처음에는 노력했지만 그가 깨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아서와 리시아는 밖으로 나갔고 해외로 출장을 가는 리시아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리시아는 아서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에게 건넸다. 아서가 먹기 시작하자 조롱하는 듯한 시선으로 음식을 칭찬했고 그 모습에 리시아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 후 우리는 이미 워밍업 없이 시작된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이는 리시아가 아서에게 화가 나서 그런 것이었다. 퓨리오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리시아와 아서의 훈련을 지켜보며 무기를 사용할 때까지 워밍업으로 보고 있었다. 그 후 그는 나무 무기를 던졌고 아서와 리시아는 서로 맹세했다. 퓨리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에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훈련 후에 지쳐 보였다.
퓨리오는 아서에게 마법의 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마법은 4가지 요소, 물, 바람, 불, 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각 생물종은 그 종족에 따라 이 4가지 요소 중 하나 또는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엘프들은 바람, 물, 불을 사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드워프들은 흙과 불을 다루지만 인간은 모든 원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 점이 아서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죠. 퓨리오는 인간은 개별적인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 원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드물게 여러 원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며 그것은 예외라고 했어요. 리시아는 깨어나서 아서에게 왜 그녀처럼 신체 훈련 중에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퓨리오는 아서에게 그의 약점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핵심 안에 잠들어 있는 몬스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용을 기억하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그 몬스터의 의지가 그의 몸과 만화 핵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원인이 되었어요. 퓨리오는 이것이 그의 만화가 몸과 처음으로 공명한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리시아는 아서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그녀는 그가 때릴 때 아서가 아픈 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서는 엘프들이 10살 때 만화를 깨우고 그것을 깨운 사람은 재능이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흥미롭게도 리시아는 9살에 만화를 각성했으며 이는 훈련에서 드러났다. 리시아는 싸움을 잘 배웠고 만화를 각성한 이후로 아서의 훈련 파트너였다. 그때 퓨리오는 아서에게 여분의 에너지가 있냐고 물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괴물을 각성하려고 했다. 만약 성공하면 그는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야수조련사가 될 것이었고 이는 아서를 흥분시켰다. 퓨리온이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리시아는 아서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퓨리온은 아서가 단지 약간의 열기만 느낄 뿐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퓨리온이 아서의 몸에 손을 대고 괴물을 각성시키자 엄청난 힘이 아서의 몸에서 폭발하며 퓨리온과 리시아를 날려버렸다. 그 후 아서는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고 퓨리온은 놀랐으며 리시아는 걱정하며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퓨리온은 충격을 받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 그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고 아서가 정신을 차린 후 퓨리온은 그에게 몸 안의 에너지에 대해 물었다. 아서가 그것이 용이라고 밝혔고 처음에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했던 퓨리온은 놀라면서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다. 퓨리온은 아서에게 용의 의지로 인한 원치 않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아서는 이를 이해했고 퓨리온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에 기뻐했다. 하지만 퓨리온은 4달 후에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아서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아서는 퓨리온이 2년 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 나라가 청소년 교류를 개최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제로스시의 입구는 열려 있었고 아서는 리시아의 부모님이 회의에 가기 위해 떠나는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퓨리온이 아서의 반응에 놀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교류가 아서가 다시 가족을 만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서는 퓨리온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슬펐다. 퓨리온은 다음 날에 힘든 훈련 때문에 쉬라고 부탁했고 리시아가 미리 부모님에게서 이 사실을 들었다고 알려줬다. 밤이 찾아왔고 아서는 침대에 누운 채 퓨리온의 말을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했다. 그때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가 받은 돌 시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보았고 놀랍게도 그것이 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작은 드래곤이 나와 아서에게 행복을 안겼다. 그는 드래곤을 집어들고 놀기 시작했고 드래곤도 그와 함께 놀았지만 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물어 아서에게 날카로운 고통을 안겼다. 드래곤의 물림은 매우 아팠다. 그 후 드래곤이 아서의 팔을 물었던 곳에 자국이 생겼다. 드래곤은 자신의 언어로 아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정신적으로 소통하며 아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어머니의 이름인 실피로 짓겠다고 말했고 그 이름을 좋아한 드래곤은 기뻐했다. 아서가 다시 그 자국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이 들었고 드래곤도 함께했다. 다음 날 리시아가 아서를 깨우러 갔다.
그녀가 이불을 걷어내자 실피가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쳤고 아서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리시아가 실피를 들고 크게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서는 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누웠다. 그들은 이번에는 실피와 함께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숲을 걷던 중 리시아는 실피에게 와서 대신 자신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피는 거절했다. 아서는 리시아가 실피를 포식자로 보고 있다고 믿었고 만약 그녀의 시각이 바뀐다면 실피는 바로 그녀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러고 나서 실피를 보고 놀란 피리온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서 덕분에 실피가 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으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실피는 땅에 착지했고 리시아는 그녀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피는 이빨을 드러냈다. 피리온은 알이 완전히 짐승의 의지와 공명할 때 부화한다고 믿었다. 그는 아서에게 아무도 그가 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고 모두에게 실피는 희귀한 만화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그날 훈련을 시작하자고 고집했다. 아서가 짐승 길들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짐승의 핵과 만화 핵을 동시에 훈련시켜야 했다. 그는 그에게 전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피리오는 자신의 힘을 집중하여 강한 폭풍을 일으키고 거대한 짐승으로 변신한 후 아서에게 빠르게 접근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그의 뒤에 나타났다. 아서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다시 사라졌다. 아서가 항복하자 피리온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아서에게 피리온의 시선은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이에 피리온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피리온의 움직임은 인상적이었지만 아서는 그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 힘은 그림자 호랑이를 통해 피리온에게 바람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소리를 없애는 고급 마법 덕분이었다. 하지만 약점이 없진 않았고 매우 피곤했다. 피리온은 그에게 검을 보여주며 진짜 훈련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아서는 짐승의 의지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여러 번 느꼈던 가슴의 다양한 통증의 이유였다. 그는 그림자 호랑이 형태의 피리온과 훈련을 시작했고 아서는 운동 중 지구력이 향상되면서 이전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해졌다. 반대로 그는 자유시간에 리시와 함께 아이처럼 놀기도 했다. 이후 리시와 아서는 시장에 갔다. 리시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고 아서는 그녀에게 힘내라고 말했다. 그때 피리스가 그들 옆을 지나가다 아서와 부딪히며 말했다. 또 너냐, 인간? 피리스는 아서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그는 아서에게 자신이 이전에 그에게 패했던 귀족이라고 말했지만 아서가 경기 규칙을 무시한 방식으로 말했다. 피리스는 아서에게 재경기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아서가 다시 그를 이긴 후 피리스가 땅에 누워있는 것으로 끝났다. 리시는 아서에게 이것이 피리스라고 상기시켰고 아서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환영하며 악수했다. 피리트는 친구들이 자신을 피피라고 부를 때 분노를 느꼈다. 아서는 피리트에게 삼국 청년 교류회에 참석할 것인지 물었고 피리트는 자신이 친선대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들은 라이시도 이 교류회에 참석할지에 대해 토론했다. 피리트는 라이시가 연약해서 또 길을 잃지 않도록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다른 의견을 가졌다. 이 말을 들은 라이시는 분노했고 피리트를 세게 때려 그가 땅에 넘어지게 했으며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아서가 라이시를 붙잡았고 그들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도망쳤다. 공주가 신하를 때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시의 변명은 교류회 동안 아서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으며 그가 아버지처럼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늙은이와 똑같다고 말했고 아서는 역겨움을 느끼며 그녀를 떠났다.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라이시의 방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그때 빛나는 꽃들이 창문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아서가 그들이 예전처럼 숲으로 가자고 요청하며 자신의 창문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한쪽 귀에 빛나는 꽃을 꽂아주었고 그녀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숲으로 들어갔고 리시는 밤이라서 무서움을 느꼈다. 하지만 아서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도둑 무리를 만나면 즉시 도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도둑들로부터 풀어준 늑대 무리를 가리켰고
그것이 리씨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따로 앉아 불 옆에서 몸을 녹였다. 리씨는 매우 졸렸지만 나서 앞에서는 용감한 척하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깨어 있으려 애썼고 그로 인해 상상 속에서 유령이 떠올라 강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몸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아서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자 그녀는 추위 때문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에 나무를 더 던졌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리시아는 졸음에 빠졌다. 다음 날 그들은 성으로 이동했고 아서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자신의 짐을 준비했다. 피리오는 아서에게 나침반을 주었고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그것이 아랄리스 가문의 인장이 새겨져 있어 돌아오기로 결심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서가 피리온에게 감사하자 피리오는 그에게 밤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했다. 하지만 리시아는 그들 중에 없어서 아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교환 포털을 열었고 떠날 준비를 하던 중 리시아가 아서를 부르며 급히 달려왔고 그 속도로 인해 넘어지고 말았다. 아서가 그녀가 넘어지자 걱정이 되어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리시아는 아서에게 잘 먹고 밤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촉했다. 아서가 그녀를 안아주며 많이 그리울 것이라고 말하자 리시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포털이 활짝 열리자 아서가 바리트와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국의 도시 헤로스로 향했다. 그는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기뻤다. 그는 그들의 문을 두드렸고 엘리너라는 작은 소녀가 대답했다. 그들의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어려워 문을 열 수 없어서 걱정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아서는 돌아왔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서의 가족은 그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에 정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모습과 나이조차 많이 변했는데 5년이 흘렀고 그는 이제 더 컸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도 그의 눈빛만 스쳐 지나가자 그들은 바로 그가 정말 아서라는 것을 알았다. 온 가족이 그를 안으려고 달려들었지만 혼란스러워하는 작은 여동생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서가 그의 여동생을 보았을 때 그는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임신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이 소녀가 분명히 그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의 형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가족은 그를 매우 걱정하고 있었고 이는 어떤 가족이든 마찬가지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괜찮은지 그리고 그가 이전에 연락했을 때 언급했던 병에 대해 계속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서는 이제 괜찮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의 여동생 이름이 엘레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엘레니아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정말 자신의 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잠자기 전에 이야기해 주던 형이라고 말해 주었고 그것이 그녀를 조금 기쁘게 했다. 그 후 아서는 부모님께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지만 실비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무의식적으로 마법 주문을 사용했으며 운 좋게도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스를 만나고 엘레노아 왕국에서 치유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병의 진짜 원인은 어린 나이에 마나 코어를 깨운 것이었다. 아서는 부모님에게 몇 가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보호할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는 아서가 집에 데려온 작은 생물에 대해 물었고 아서는 그것을 마나 짐승의 둥지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동물의 어머니가 다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아서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고 대신 아기를 구해 이름을 실비라고 지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서의 만화 수준에 대해 물었고 이는 어머니를 짜증나게 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집에 갓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경 쓰는 것은 아들의 힘과 5년 만에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가 헬스티 경매장에서 보안 요원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아서에게 자랑스러웠다. 아버지가 정말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아버지의 만화 수준은 깊은 오렌지사에게 도달했다. 아서는 만화 색상 순위를 가장 약한 것부터 가장 강한 것까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은색.
흰색으로 각각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까지 3가지 음영이 있어요. 아버지는 증강자였고 연한 주황색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였어요. 반면 아서는 연한 빨강에 도달했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는 좌절했어요. 왜냐하면 곧 아서가 자신의 수준에 따라잡을 것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심지어 욕을 했고 딸은 그를 따라 욕을 했어요. 엄마는 그에게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딸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아버지는 사과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버지는 단순히 아서의 힘이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와 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딸은 계속 욕을 반복했고 엄마는 다시 아버지를 꾸짖었어요. 아서는 집에 돌아온 게 정말 기분 좋았어요. 갑자기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서 아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 사람은 경매장 매니저인 빈센트였고 동시에 아서의 아버지 상사의 사람이었어요. 빈센트는 아서가 정말 레이놀드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아서가 대답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는 정말 그렇다고 했다. 우리는 또한 빈센트에게 아서보다 1살 정도 많은 딸 릴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릴리아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곧 아서의 애완동물에 애착을 느끼고 함께 놀기 시작했다. 아서의 아버지는 모두가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기 전에 아서에게 자기소개를 시켰고 그것에 빈센트는 놀랐다. 레이놀즈는 뒷마당에서 아서와 스파링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빈센트는 감탄했다. 모두가 뒷마당으로 나가 경기를 시작했다. 아서와 그의 아버지는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모두가 이제 연한 빨간색이 나서의 만화 코어를 보며 기대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빈센트는 학원 내 천재들 중에서도 대부분 아이들이 11살이나 12살에야 그 수준에 도달하는데 아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서가 항상 배움이 빨랐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서에게는 그의 만화가 실제로 더 발전했음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비의 의지와 함께 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서에게 그가 훨씬 강해졌다고 경고했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상당히 균형 잡힌 경기였지만 아버지의 훈련자로서의 경험이 몇몇 순간에 우위를 점하게 해주었고 아서는 다른 순간에 그를 기습하는 데 성공했다. 아버지는 이를 인정하며 이제 진지하게 싸우겠다고 말하고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서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특정 원소의 힘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법사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원소를 배우고 그것을 마스터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같은 증강자는 먼저 힘을 개발해야만 자신의 원소를 발견하게 된다. 싸움 중 아서는 자신의 이전 생에서 생명력이라고 불리는 만화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원소 에너지와는 달랐고 만화와는 달리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다. 싸우는 동안 아서는 아버지의 힘과 스타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고 아서가 이전 생에서 가졌던 힘과 유사한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 정도 힘은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능력은 그의 아버지가 숙달한 것이며 특정 원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모두가 그 싸움에 감탄했을 때 아서는 자신의 힘을 보여줄 차례라고 말했다. 아서는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강화 마법을 썼다. 모두가 아서의 힘에 놀랐고 싸움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험이 승부를 기울게 했고 방어하면서 방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 아서는 멘토가 그에게 불 원소를 숙달했으며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갑자기 아서는 모두 앞에서 번개 마법을 시전했고 이는 그의 고급 불 마법으로의 진전을 의미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는 놀랐지만 아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선언하며 물도 조종해 아버지를 공격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서의 솜씨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싸움을 멈추고 자랑스럽게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디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배웠는지 물었다. 아서가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으며 겨우 능력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직 숙련에는 멀었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모두가 식탁에 모였다. 빈센트는 아서가 밝은 미래를 가진 천재라고 언급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서가 3살 때부터 재능을 보였으며 마법으로 집을 거의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농담 삼아 빈센트는 아서를 대륙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법 아카데미인 자이로스 아카데미에 등록하자고 제안하며 학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아서의 어머니는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빈센트 가족이 이미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주저했다. 하지만 빈센트의 아내는 그들이 아서의 재능에 대한 투자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서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겨우 8살의 아이라며 입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빈센트는 아카데미의 이사 등 그들의 인맥 덕분에 쉽게 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아서는 이 결정이 자신만의 것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너무 이른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 돌아왔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두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피곤함에 사로잡혀 사과하고 방으로 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릴리아가 나타나 그를 올바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분주한 하인들의 숙소에 도착했고 릴리아는 평소 조용한 성격과는 달리 활기차게 대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 모였고 이제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 하인이 말하길 릴리아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그곳에 왔으며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힘을 깨우고 마법사가 되기를 가장 큰 소원으로 바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마법 사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릴리아의 아버지도 마법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릴리아 같은 아이들에게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서는 기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그들은 아직도 아들이 돌아온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서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그들은 그가 쉬고 잠들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빈센트의 행동이 오로지 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아서도 이를 인정하며 원망하지 않고 그 배려에 감사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모두 모인 팀원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은 당연히 그를 보고 싶어 했고 이전에 그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안아주었고 또 다른 이들은 환영했으며 몇몇은 그가 한때 키웠던 작은 생물에 대해 물었다. 자스민은 평소처럼 이상하게 행동하며 그의 몸을 살핀 후 그를 안아주고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많은 이들이 아서의 귀환에 눈물을 흘렸고 그의 부모는 따뜻한 환영에 기뻐했다. 자리를 잡은 후 아서는 그들이 데카틴 대륙에 있는 스타튼이라는 먼 도시에서 왔으며 그곳에서 힘들지만 보람 있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아서가 낯선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데카티인이나 사빈 왕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알고 싶다면 모험가로서 탐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 걸린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한편 릴리아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아서가 방 안에서 힘을 단련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새로 얻은 힘을 단 몇 초 동안 사용한 것만으로도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힘을 꼭 익히겠다고 다짐하며 이 목적을 위해 돌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 그의 동물 실비아가 다가왔고 그는 집에 돌아왔을 때를 떠올리며 실비아와 함께 있어 기뻤다. 하지만 실비아에게서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나서 그는 냄새가 궁전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데려갔다. 그러나 아서의 마음은 헬레스트리아 부부와 경매장을 운영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릴리아의 조수들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마법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녀가 마법을 뽐내길 원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실비아를 말렸고 그녀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때 그의 어머니 릴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그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서가 미용실에 갔을 때 미용사는 그를 보고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으며 끝나면 매우 빛날 거라고 약속했다. 머리를 스타일링한 후 아서는 가족들 앞에 나갔고 모두 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에 대해 큰 찬사를 보냈고 릴리아의 어머니는 경매장 방문을 위해 그가 그렇게 하길 원했다.
아서의 어머니도 왕실 가족이 많이 참석하는 경매장에 그가 방문해야 하며 흐트러져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릴리아의 어머니는 그가 엑세로스라는 도시에 익숙해지길 제안했고, 엘레노르는 아서에게 자신과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로 인해 릴리아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들과 헤어지지 않았기에 질투를 느꼈다. 하지만 아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엘리너는 이것을 확인했고, 릴리아는 아서의 옷차림을 칭찬하며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시를 산책하며 새 옷을 사고 함께 놀았지만 엑세로스 마법학교 학생 중 한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계속 걷던 중 아서는 한 상점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들어가서 많은 몬스터 핵을 발견했고 깜짝 놀랐다. 이것들은 만화 생물에서 채취한 마법 핵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의 에너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었다. 아서는 몬스터 핵 거래에 대해 묻고 부자들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핵이 몬스터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격이 100골드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50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아서는 크게 놀랐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이 핵들이 경매장에서 공개될 것이며 그를 위해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릴리아는 자신이 마법을 깨우기 위해 몬스터의 핵 하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비싼 것을 어린아이에게 사는 것은 무리라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리아는 특히 무기 상점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시도해보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비싼 것을 사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떠났다. 그들은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기로 했고 아서가 릴리아가 엄마의 거절에 화가 난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의 걱정이 아버지의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옆을 보니 그녀가 멀리 떠난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쫓아갔고 몬스터 코어 가게에서 릴리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용돈으로 어떤 것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서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놀랐다. 그는 몬스터 코어를 갖는다고 해서 반드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 시도하려고 했다. 그녀가 코어를 잡으려 할 때 아서가 그녀를 멈추며 만약 시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릴리아는 이미 여러 번 시도했었고 이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와 달라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아무리 애원해도 어떤 종류의 몬스터 코어도 만지지 못하게 했다. 아서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고 그로 인해 이차로스 마법 아카데미의 다른 학생과 부딪혔다. 그녀는 사과했지만 학생은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나타났지만 마법 학생들을 보고 겁을 먹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한 학생이 마법을 보여주자 아서는 또 다른 학생이 도망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아서도 자신의 힘을 드러냈다. 그때 릴리아의 어머니가 도착해서 즉시 힘을 풀라고 요청했다. 아카데미 학생 중 한 명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가게 주인은 릴리아의 어머니에게 그 학생들이 마법 아카데미 출신임을 알리며 방해가 되면 가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릴리아의 어머니는 가게의 걱정을 하레스트리아 가문의 딸을 해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여겼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두려움이 학생들의 얼굴에 떠올랐고 그들은 도망쳤으며 아서는 거의 따라가려 했지만 릴리아에게 막혔다. 그들은 그 후 헤일레스트리아의 집으로 이동했고 릴리아의 아버지는 가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화가 났다. 하지만 릴리아의 어머니가 그들 사이의 싸움을 막았고 아서의 어머니는 주로 아서 때문에 학생들을 걱정했다. 릴리아가 아버지에게 사과하려고 나섰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아서에게도 학원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릴리아의 아버지에게는 많은 귀중한 기부를 학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 하나로 자리를 잃을 일은 없었다. 릴리아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자신 대신 아서를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조금 진정하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릴리아는 매우 화가 났고 아버지와 아서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꼈다. 그때 아서가 릴리아의 방으로 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릴리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학원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가 들수록 마법 능력이 천천히 나타났지만 어머니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도 많은 기부를 했고 그곳에 자리를 예약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 후 그녀는 아서와의 대화를 기억했고 그에게 같은 말을 들려준 후 현재로 돌아와 아서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사과하며 그녀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리아는 아서에게 사과했다. 갑자기 강한 힘으로 나타나 그녀의 부모님의 관심을 빼앗은 것에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일찍 마법이 깨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지쳤다고 생각하며 후회했다. 아서 자신도 그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차갑고 자기 비난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리리아의 얼굴을 잡고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과 헤어진 후 한 소녀가 자신을 도와주고 기운을 북돋아줬던 기억을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리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리리아에게 그녀가 좋아하는 꽃들을 보여주며 리사가 그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그녀가 매우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안심시켰고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는 그의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단순한 모습에 놀란 엘리너와 같아서 릴리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마법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 이후로 아카데미에 기부도 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압박감을 느꼈다. 아서가 상황을 이해한 후 그는 릴리아에게 마법을 사용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그녀의 부모님에게로 돌아섰고 릴리아의 아버지는 그녀가 떠나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아서는 릴리아를 위해 이전에 자신이 훈련받았던 곳으로 그녀를 보내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곳이 훌륭한 장소라고 말했다. 릴리아의 아버지는 아서가 그들과 상의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났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릴리아의 결정이었고 아버지는 놀랐다. 릴리아는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분이 들었다. 아서가 릴리아의 아버지에게 릴리아가 쓴 편지를 건네주었고 그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하지 못해 짐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멋진 마법사가 되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녀가 마법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억지로 몰아넣었다는 걸 깨닫고 슬퍼했다. 릴리아는 마법사가 될 필요도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사랑하는 딸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 아서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릴리아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의 등장에 놀랐다. 릴리아는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을 사과했지만 아서도 자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겪은 일을 생각하며 자식을 잃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릴리아의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무리하게 학원에 보내려야 했던 자신이 배려심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서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고 릴리아에게는 학원에 갈 의무가 없으며 마법사가 아니더라도 그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릴리아는 마법을 배우고 싶었고 아서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고 이에 부모님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안아주었다. 그때 아서는 릴리아의 힘을 각성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아서가 강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아서가 그들에게 숨을 잘 쉬라고 했는데 마나는 숨을 쉴 때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들은 계속 숨을 쉬며 아서의 요청에 따라 눈을 감았다. 엘레노르는 무언가를 보았지만 곧 사라졌고 릴리아는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아서가 걱정하지 말고 계속 숨을 쉬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 사이에 앉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숨을 쉬라고 재촉했다. 그때 릴리아는 아서와 함께 전해봤던 꽃을 보았고 그 모습에 부모님은 놀랐다.
그들은 이후 축하하기 위해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웨이트리스가 릴리아의 성취를 축하하며 음식을 가져왔고, 아서는 그녀에게 힘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라고 말하며 이 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릴리아가 자신에게 어떤 원소가 주어질지 물었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